피고 오세요. 못 들어올 것 같아. 잠가 났을 것 같아. 피어는 나감철컹.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부터 할게요. 여러분들은 유시민 이야기 할 줄 알죠? 유시민 작가 이야기는 이따가 묵혀뒀다가 할게요. 문 대통령 이야기가 먼저지. 문 대통령이 23일 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데 축하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이제 현무사에 대한 그 축하인데 문 대통령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갔겠어요? 사실 지금 뭐 미래통합당 부류가 뭐 엊그저께 보면은 그 미래통합당의 육군 출신 그 별단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 있어요. 그러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앞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 뒤진데 정말 무식한 소리죠. 그거 다 뒤지죠.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가 뭐냐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재래식 무기, 옛날 무기 그런 뜻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무기. 최근에 개발됐어도 그런 무기는 재래식 무기고 재래식 무기에 안 들어가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핵무기하고 생화학 무기입니다. 핵무기하고 생화학 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는 재래식 무기예요. 근데 재래식 무기만 갖고 이제 뭐 대한민국이 최근에 군사력 세계 6위가 됐거든요. 2020년에 그 작년에 군사력 순위가 7위였어요. 7위. 한 단계 올라섰고 북한은 6단계가 떨어졌죠. 그 차이가 쭉 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민들한테 뭐 지금 전 세계에서 뭐 몇 번째로 전술 핵급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우는 이 현무사를 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안보에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미래통합당 등은 이제 계속 북한 이슈를 가져와가지고 북한이 마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요소처럼. 현무4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발이 다른 이제 현무 1, 2, 3에 비해서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이유가 있어요. 현무4의 완성으로 해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보통 이제 뉴클리어 트라이아드라 해서 핵무기 3대 투사 전력이라고 하는데 이 핵무기 3대 투사 전력을 모두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핵은 없지만 핵무기를 전달할 수 있는 투사 전력을 모두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거든요. 현무2가 그 지대지 역할도 하지만 그거는 잠수함 발사 SLBM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무2B나 2C 같은 경우는 잠수함에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현무3 같은 경우는 순항미사일이에요. 그래서 함정이나 항공기를 통해서 핵무기를 투사할 수 있는 그게 되고, 그리고 항공기를 통해서 또 투사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 타우러스라고 해서 사정거리 500km짜리 미사일이 있죠. 거기에 이제 현무4가 이제 들어옴으로써 이게 사정거리 800에 탄두 2톤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교묘한 눈속임이거든요, 사실. 이게 현무4 같은 경우는 그 탄두 중량 4톤짜리도 있다 그래요. 이게 왜 교묘한 속임수라고 그러냐면 그 워헤드 레인지 트레이드 오프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두 중량이 1톤이 이렇게 그 탄도미사일 같은 게 1톤 미만인데 이게 2톤에서 4톤이 된다면 탄두 중량을 줄여버리고 사정거리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현무4를 사정거리 3,000km급으로 봐요. 그러니까 IRBM에 속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현무4 같은 경우 탄두 중량이 워낙 무거운 데다가 그 동체를 중금속으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강력한 벙커버스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시설들을 지하로 깊숙이 숨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치. 이거를 단숨에 꿰뚫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 거를. 벙커를 그냥 확 그렇죠. 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미국 내에서 개발한 GBU-57 같은 경우 콘크리트 60m를 뚫는데요. 이번에 나온 현무4가 GBU-57의 3배예요. 3배. 위력이. 180m를 뚫어버려요. 콘크리트를. 거기에다가 일부 군사 전문가에서는 미국이 개발하다 포기한 신의 지팡이. 이렇게 우주에서 텅스텐 로드를 떨어뜨려가지고 땅을 관통해서 지하에 있는 목표물을 파괴하는 걸 말하는데 이게 현무4 같은 경우에 지상 한 1000km까지 올린 다음에 4톤짜리 중금속에 된 덩어리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에 어떤 깊이에 있는 시설물이라도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확증 파괴를 위해서 저게 핵무기를 파괴하려면 핵미사일 2발을 쏘거든요. 핵무기를 파괴할 때. 근데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북한이 핵에 대해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현무포면 그 핵무기를 확증 파기할 수 있는 수준이 돼버린 거거든요. 거기에다 이게 무서운 게 일본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다 사정거리 3,000km급이 정말로 이렇게 워헤드 레인지 트레이드오프에서의 사정거리 3,000km급이 된다면 일본 전역을 감싸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북한만을 견제하는 문제가 무기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전략 무기로서 현무 2, 3, 4 체계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무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미국, 러시아, 인도, 중국 이런 거 없거든. 이런 무기가 있는 나라가 없고 이게 말이 그렇지 그 TNT 폭탄에 1,000톤 정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화약이 되는 게 아니라 중금성을 넣어가지고 반동이 말이 1,000km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1,000km 위로 올라가가지고 뚝 떨어질 때 있는 폭발력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핵미사일에 버금가는 정도로 하는 거고요. 진짜 그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국 빼놓고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세계 6위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데이터가 미국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GFP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순위가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료에는 없어요. 1위 미국. 이 천조국이라고 하죠. 국방비만 1,000조쯤 쓴다 이렇게 해서 천조국인데 예를 들면 미국 해군과 전 세계 해군이 싸우면 미국 해군이 이긴답니다. 그 정도예요. 2위가 러시아. 근데 지금 아마 군사력으로만 따지면 옛날에는 러시아, 소련과 미국이 비슷했겠지만 지금은 소위 말하면 잽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3위가 중국, 4위가 인도. 여기는 덩어리들이 엄청 큰 나라들이죠. 5위는 있어야 되지 않을 나라입니다. 일본. 얘는 전쟁 패전국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미국의 그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무럭무럭 지금 군사력을 키우고 있죠. 그 바로 밑에 6위가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그리고 7위가 프랑스, 8위가 영국, 9위가 이집트, 10위가 브라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에 보면은 앞에 땅덩어리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들 4개를 제외하고 나면 그리고 일본 제외하면 한국이 6위라는 사실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만큼 여기 이제 뭐 숫자 이런 거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그만큼 세계적 위상도 높아졌다. 미국의 위상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군사력이에요. 미국의 위상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군사력이라고. 북한은 작년에 18위에서 25위로 하락했는데 아까 말하면 이 세계 군사력 순위에는 핵무기 보유 여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 방에 이걸 뒤엎으려고 개발한 게 핵무기예요. 최소한 우리 땅으로 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9년 기준으로 GDP 국내 총생산 차이가 북한과 한국이 얼마 정도 차이 나냐면 한국이 북한의 쉬운 3배. 대한민국 국방비가 월에 50조가량 내는데 북한의 1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이게 비교가 돼? 그러니까 요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색깔은 들먹이고 소위 육군 별이라는 출신이라는 자가 21일 날인가요? 국회에 그 대정부 질문에 정경도 국방부 장관한테 북한한테 재래식 무기선 쥐고 있는 거다. 이런 놈들이 별 달고 군대를 지켰으니까 방산비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게 이명박근혜 때랑 똑같은 줄 알고. 그렇죠? 근데 가슴 아픈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기 수입에 대부분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주한 미둔 그 주둔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군사력 6위가 우리한테는 반갑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좀 다양한 무기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미국을 타파해서 유럽제도 있는데 너무나 아니면 랩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랩터를 미국에서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정도의 대한민국의 위상. 이런 걸 보면은 그런 분들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보수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이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굉장히 진보, 노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국방 이런 쪽에는 굉장히 보수.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자기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런 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안심하세요. 대한민국이 그 현무 4가 맞거든. G5 아니 5G야 5G야. 오지. 아이고 오지다. 오지야. 아니 앞에는 현무고 한국말인데 뒤에는 거기다가 포를 붙이면 돼?
다시 한번 사전 검증하겠습니다. 현무포예요, 현무사예요. 현무 넷이요. 한번 사흘 나 자부심 가져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